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저는 12월에 호주 이민성이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법무사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New Migration Strategy가 발표되면서 이제 많은 이민법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변화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전 영상에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최초로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23일 토요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 내용이 발표된 것은 3월 2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바로 적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졸업생 비자 조건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졸업생 비자 영어 점수 조건이 올랐습니다. IELTS 기준으로 제너럴이든 아카데믹이든 6.5 오버롤에 5.5 이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PTE 점수가 기억하기 힘들게 적용되었는데요. 원래는 오버롤 50에 각 파트 36 이치였는데 이제 오버롤 57점에 리스닝이 43, 리딩이 48점, 스피킹이 42점, 라이팅이 51점. 외우기 힘든 이 점수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수들을 감안하시고 미리 이 높아진 점수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이팅과 리딩 점수가 높게 이제 책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라이팅 점수는 사실은 유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부분이 강화됐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 변경된 것은 영어 점수 유효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거의 모든 비자 진행할 때 필요되는 영어 점수 조건이 유효 기간이 비자 신청한 날짜부터 3년 이내로 본 시험이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생 비자를 위한 영어 점수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점수 이미 갖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시험 보신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 들어간 날짜 기준으로 1년 이내 들어오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과정 중에 너싱 마스터나 그레이주에이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입학 한 6개월 이내에 점수 받고 졸업하고 바로 졸업생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입학할 수 있는 그 점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졸업 전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입학할 때도 필요하고 이제 졸업할 때도 새로 점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아직 발표된 내용은 아닌데 졸업생 비자 신청 나이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계획에도 발표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즉 현재 조건인 나이 조건 50세 미만 조건을 35세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35세 이하가 될지 미만이 될지 아직 이런 것은 발표되지 않았고 언제부터 적용될지 모르지만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7월 1일 되기 전에 언젠간 급작스럽게 또 이번처럼 발표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고 바로 적용된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 비자 조건 중에서 예전에 학업 목적을 다루는 부분으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이 GTE를 GS Genuine Student Requirement일 거예요.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적용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에이전트들이 이걸 받고 처음 반응은 뭐 다 똑같잖아. 이게 뭐 말장난이야?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책이 발표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정책 발표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법 조항 중에 GTE는 temporary로 이제 머물 거다. 그런 비자 목적이다 라는 걸 증명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조항을 삭제하면서 결국 학생 비자도 그 다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부족한 그 기술직들을 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워딩에 대해서 GTE와 GS의 어떤 이민성이 되게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GTE는 결국 학생 비자지만 이 목적은 잠깐만 우리가 머물다가 돌아갈 거야에 초점을 더 맞춰진 그런 심사였다라고 한다면 GS의 경우 Genuine Student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비자를 신청하는 게 진짜 학업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거야 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접근이에요.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큰 변화 없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진짜 내가 학업 목적으로 학생으로서 호주에 입국하고 체류하겠다라는 것과 나는 잠깐만 머물다가 돌아갈 비자를 신청하는 거야 라는 거는 완전 다른 접근이 이민성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S가 시행되고 나서 이민성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거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요청할 거다라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뒷받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민성이 보는 제뉴인한 스튜던트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부할 거기 때문에 난 제뉴인해 이렇게 당연히 바라보겠지만 이민성은 그 제뉴인한 그 학업이냐 아니냐를 단적인 예로 어떤 분들은 체류형 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교들은 고스트 컬리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민성은 사실은 체류를 위해서 계속 연장하는 거는 우리는 제뉴인하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표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전의 학업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학업을 이수를 했다면 그 증빙, 난 이 학업을 정확하게 마쳤어 라는 증빙을 제출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류로 제출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템포러리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숫자를 줄이고 영주 비자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생 비자를 통해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나서 또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학업을 하고 영주권을 넘어가더라도 이 학생 비자, 이 유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비자, 저런 비자, 많은 비자들을 거쳐서 학생 비자로 넘어갈 경우 이제 이민성에서 너무 비자 히스토리가 학업 목적과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 비자 승인될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확실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정확하면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학업 목적을 그 명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승인받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느끼는 나의 진정성을 이민성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민성이 요구한 그 서류들을 예를 들자면 경력증명 아니면 CV, 페이슬립 이력으로 쌓아왔던 거 이런 것들과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할 거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GTE에서는 난 무조건 한국 돌아갈 거예요. 한국 돌아가서 뭘 하겠다. 이런 플랜이 적용됐다 그러면 GS에서는 이걸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신청한 이 코스의 이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면 혹은 이 디그리가 필요하다라고 접근하면 이민성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류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쓰는 스테이트먼트의 내용 비슷하지만 준비되어야 될 서류들이 실제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예전에는 GT라는 항목에 대부분의 경우 이민성이 알고 싶은 내용들을 길게 작성해서 장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제는 비자 신청할 때 주요된 항목들을 질문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민성에서 더 효율적으로 그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집중해서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으니까 그 학업 목적, 비자 히스토리, 그리고 백그라운드, 공부하는 목적, 공부하고 나서 계획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눈에 잘 들어오게 잘 정리해서 그 흐름이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학생 비자를 잘 승인받는데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많은 요청을 이제 정보 요청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학업을 하셨어요? 이런 거를 하는데 학생분들이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민성에서는 최종 학력 이후에 어떤 히스토리를 쌓아왔는지 어떤 학업이 있었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귀찮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된 조건에 대해서 학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것들 요구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최근 한 달 사이에서는 학교들도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비자 히스토리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비자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건들은 지금 오퍼 발급이 힘들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오프쇼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이런 국가들은 오퍼 발급이 힘들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GS로 전환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법무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점수 변경이 됐잖아요. 지난주에는 이 입학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메일들이 계속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애매하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테이블로부터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accept을 안 했어요. acceptance 과정을 안 밟았어요. 받았을 때는 requirement가 5.5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학교들이 다 6.0으로 입학 기준을 상향 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accept하고 COE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면 분명히 학교들은 기존 오퍼를 취소하고 새로운 오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6.0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학교 기준도 6.0으로 상향을 해야지만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무리 오퍼를 주고 입학허가를 발급한다 그래도 비자가 거절되면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는 거. 자체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입학하려는 경우 영어 전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GS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점수를 첨부돼야 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추가 요청이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빨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영어 점수 조건들이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참고하실 사항은 대학교 과정들은 사실 이 조건 변경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간호학이나 의료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IELTS 727 점수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수 조건이 올라가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하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만약에 vocational 섹터, 배 섹터에서 하이어로 이렇게 파스웨이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영어 점수 면제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영어 점수를 비자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배 섹터에서 연장을 하기 원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6.0을 요구한다면 6.0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이어 섹터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학생 비자를 보는 이민성의 관점이 정말 학업 목표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소지 중인 비자가 예를 들어서 관광 비자거나 아니면 다른 임시 비자면은 그 비자에 No Further Stay가 붙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학생 비자로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항상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고 아직은 한국 분들은 ETA 비자로 이제 많이 입국하시는데 ETA 비자에는 No Further Stay가 안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학생 비자 신청으로 넘어가는데 영향을 끼치는지는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법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No Further Stay가 있으면 만약에 배처러 디그리를 했어요. 근데 No Further Stay가 있었어요. 그러면 호주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호주 밖을 나가서 마스터 디그리를 위한 학생 비자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받으시면 꼭 컨디션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에 그냥 그 숫자만 쳐도 사실은 이게 어떤 컨디션을 얘기하는 건지는 자세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학원 과정을 시작해서 학생 비자를 받고 연장하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학 과정, 스탠얼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뭐 어학 플러스 본 과정을 묶는 게 아니고 어학 과정만 신청할 경우 이제 영어 리퀘어먼트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가 안 되어 있고 어학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면 어학만 먼저 신청해서 학생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이제 어학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설명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학은 매주 스타트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학원을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남미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이런 국적들은 학생비자 신청하는 숫자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어학원들은 자신들이 이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800명까지면 돼, 뭐 1000명까지 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미 되게 빨리 소진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는 학업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캐파가 채워져서 내가 원하는 어학원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입학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영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 에이전트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물론 아이월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월드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 상황과 또 영어 점수 그리고 신청하려는 학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정답이란 건 없지만 저희가 분석했을 때 가장 최선일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이민성이 작년부터 발표하는 정책들 중에 크게 작용되는 게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안 주겠다, 뭐 이민자들 막겠다 이런 경향보다는 예시 들었던 것처럼 학생 비자로 장기간 있는 경우, 영주권이 아닌 비자로 계속 오래 있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 받기 전에 히스토리도 짧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의향이 있으시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커리어 체인지를 고려하신 분들, 그 공부 기간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 학생 비자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경력을 쌓고 취업을 하고 고용주 스폰서를 받든 점수제 기술 이민을 하시든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유학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직업들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라 영주권 가는 방법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것을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학원에서 유학 상담원들하고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민에 관련된 영주권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래프트긴 한데 Core Skill Occupational List라는 CSOL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되어 가겠지만, 사실 하이어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뉴인한 스튜던트 학업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보케이셔널 섹터는 앞에 이 비자 이력이라든지 앞에 학력이라든지, 특히 한국 분들은 대학교 나오셨다든지 이런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성을 이렇게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 코어 그 스킬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CSOL에 있는 직업군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학생 비자 승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SOL 관련해서는 다시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된 CSOL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좀 분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